이강인이 PSG 복귀 이후 앞둔 첫 번째 경기는 오는 22일 열리는 스트라스부르와의 리그 경기인데요. PSG 입장에서는 AC 밀란과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로테이션이 필요하기에 이강인의 선발 출전과 더불어 활약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프랑스 매체 카날 서포터즈도 이강인은 어매치 기간 장거리 여행에도 아시안게임 우승 후 튀니지, 베트남을 상대로 득점하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보인다. 자신감을 쌓은 이강인은 이번 주말 홈구장에서 선발 출전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선발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유력 매체 레퀴프에서는 튀니지와 베트남에서의 맹활약을 펼친 이강인으로 인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고민에 빠졌다. 그를 선발로 쓸 것인가, 교체로 쓸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이 다음 경기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분명히 필드를 밟으며 경기 감각을 확인할 것이다. 다만 장거리 이동, 훈련 참여를 하지 않은 탓에 엔리케 감독 성향상 선발 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이강인의 PSG 합류가 엔리케 감독에 있어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고 표현하며 이강인 선수 활용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미 은바페와 우스만 덴벨레, 하무스와 무아니, 아센시오 등이 있지만 이강인 역시 이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뛸지 로테이션으로 투입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앙에서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리그앙 전체 몸값 순위 1위이며 각 포지션별로 몸값 순위를 매겨도 11명 중 9명이나 포함될 정도로 선수단 규모나 레벨이 다른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위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현지 매체와 팬들은 불만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어야 할 팀이 3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은바페 선수의 이적 사가 등으로 혼란스러웠고 아직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전술이 녹아들고 있지 않다는 평가 속에서 이전에 엔리케 감독과 함께했던 뒤가리는 그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내가 바르셀로나에서 같이 있어봐서 잘 안다. 그는 매우 이기적이고 자존심이 강하다. 그의 생각만 내세울 뿐 변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언론이나 평가가 엔리케 감독에 대해 좋지 않은 점은 분명한데요. 이에 이번 스트라스부르전에서의 승리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경기인 AC 밀란과의 챔피언스 조별 예선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경기는 승리하지 못할 경우 조별 예선 광탈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정말 이강인 선수가 합류하면서 PSG의 중원에 새로운 무기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전술 분석에 능한 한 전문가는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이 결코 창의적이지 않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키패스는 우스만 덴벨레, 은바페, 하키미, 비티냐만이 책임지고 있다. 이들의 출전 시간 대비 키패스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거의 모든 키패스는 사이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 합류해서 키패스를 뿌려준다면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력은 배가 될 것이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의 네임밸류가 화려하나 이강인 선수처럼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플레이메이킹하고 키패스를 뿌려주는 창의적인 선수는 이강인이 독보적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전하며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폼이 올라온 모습이었던 이강인 선수가 다시금 최고의 퍼포먼스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멋진 활약을 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 선수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분 좋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PSG 소식에 정통한 프랑스 유력 기자 암넬라흐 불만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마요르카에서 이적한 이후 큰 인기를 얻은 이강인은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한 PSG 선수다라고 전했습니다. 불만은 이강인의 판매량에 대해 은바페보다 약간 앞선다라며 PSG와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 은바페까지도 유니폼 판매량에서 이강인에게 밀렸다고 밝혔는데요. 이강인은 이미 지난 프리시즌에도 PSG 선수단 내에서 인기 최상단에 자리했다며 PSG 스타의 탄생이라고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PSG 토크는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 당시 PSG 미드필더 이강인은 PSG 입단 이후 스타 자리에 올랐다. 그는 이번 여름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까지 향하는 아시아 투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강인은 네이마르와 브로맨스가 싹트는 가운데 이제 네이마르보다 더 많은 유니폼을 팔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강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전했었는데요. 매체는 RMC 스포츠 소속 유력 기자 파브리스 호킨스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일본 투어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PSG 스타라고 전했다.
현재 매장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이 팔린 선수로도 이강인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네이마르와 마르퀴뇨스가 그 뒤를 잇고 있다라며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량이 슈퍼스타 네이마르와 PSG 주장 마르퀴뇨스를 제친 팀 내 1위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이강인은 한국에서 열풍이 이미 터졌다. 판매되는 유니폼의 70%가 이강인의 것이며 샹젤리제 거리 매장에서의 판매 수치도 기대를 뛰어넘었다라며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량이 엄청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파리로 이동한 이강인인데요. 풋 메르카토는 그의 복귀는 현재로서 팀의 확신이 거의 없는 PSG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최근 불안한 경기력을 보인 PSG에게도 희소식이라고 설명하며 이강인의 복귀를 조명했습니다. 한편 아시안게임을 통해 금메달을 목에 건 이강인의 주가가 높아지면서 다시금 이강인 선수가 해외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헌신한 이강인 선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입성에 가족의 헌신이 대단했다며 조명하는 프랑스 매체의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지난 발렌시아 유소년 디렉터 모촐리 코치의 인터뷰를 인용했는데요. 모촐리 코치는 이강인의 입단에는 가족의 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어린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FIFA 규정을 지켜야 했다. 우리는 그의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유일한 방법은 그들 모두가 현지에 집을 구입하고 거주하면서 이강인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기에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그때 이강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일들을 하겠다고 전했다. 국가, 문화, 관습, 언어 등을 바꿔야 하기에 가족들에게 있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구단과 나는 모든 부분에서 이강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러나 가족의 힘이 더 모범적이었다며 이강인을 향한 가족의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자녀들을 뒷바라지했던 아버지와 두 딸과 강인이를 물심양면으로 양육했던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결단으로 이강인이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현지 매체의 이강인을 향한 평가도 뜨겁습니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메시보다 더 나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강인은 미래의 발롱도르다. 이강인은 마스터클래스이다. 괴물이다. 이강인은 공간에서 보인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강인의 볼터치는 정말 흥미롭고 대단하다 등으로 호평일색이었습니다. 드리블 성공 횟수는 메시와 비니시우스가 1, 2등이나 드리블 성공률은 67%로 이강인이 유럽 7대 리그 다 통틀어서 1위입니다. 22세의 한국 선수가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인데요. 공격수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 혹은 측면 미드필더에서 이러한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중원의 수적 우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상대 수비진의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인 셈이었습니다. 실제 마요르카의 공격 대부분이 이강인을 통해 일어났으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요르카가 아닌 다른 팀이었으면 공격 포인트가 더욱 높았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더 놀라운 점은 이강인은 속도를 활용하여 드리블 돌파를 성공했던 것이 아닌 바디페인팅과 턴 동작, 팬텀 드리블 등으로 드리블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욱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면서 아군에게 완벽한 찬스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피드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량이 하락하게 되는 유형이 아닌 정말 공을 잘 안 뺏기는 드리블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인 탈압박, 볼간수 1위인 것입니다. 이러니 클린스만 감독도 상대가 이강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파울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마요르카에서의 동료였던 무리키는 이강인과 함께 뛰었던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리스펙한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현지 오만 유튜버는 마치 젊은 시절 메시의 드리블을 연상케 한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후 르 아브르와의 비공식 데뷔전 이후에는 현지 팬들이 직접 메시를 이야기하며 비교하였습니다. 레퀴프, 골닷컴 등 매체에서도 환상적인 플레이였다며 극찬하였고 가장 돋보이는 선수로 이강인을 꼽았습니다. 요즘에는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 아니라 이강인 주전 걱정이다 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명문 구단에 입단해서 과연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에서 창의적인 선수가 없고 이강인 선수처럼 볼 간수를 잘하고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무조건 닭주전에다가 혹사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말이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또한 14세 연령에서 이강인을 지도한 경험이 있던 발렌시아 아카데미 인터내셔널 담당자 토니 나바로는 이강인은 11세에 들어왔지만 수준은 이미 13세에서 15세 수준이었다. 이강인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다른 레벨의 선수였다. 무조건 프로 선수가 될 제목이었으며 항상 또래들보다 더 높은 위치였다. 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전 발렌시아 유스 코치이자 현 바르셀로나 유소년 디렉터인 모촐리는 이강인이 다른 유소년 선수들과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왔을 때 엄청난 선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띈 이강인의 남다른 재능을 극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강인은 정교하게 볼을 다룰 줄 알며 손보다도 정확한 발을 지녔다. 이강인의 볼을 뺏는 일은 무척 어려운데 턴 동작이 훌륭하며 볼 간수 능력도 매우 탁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창조성도 지녔다. 그리고 무엇보다 5만여 명의 팬들이 모인 메스타야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맡은 일을 해낸다. 선택된 선수들만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며 세계적인 선수가 될 자질을 지녔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이강인으로부터 전 맨시티의 다비드 실바와 비슷한 모습들을 봤다. 경기 스타일, 신체 조건 등이 그렇다. 그리고 진심으로 실바의 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해낸 일들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훈련과 경기에서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배워야 한다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실바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강인이 특히 경기에서 보이는 투쟁심이나 경기 전반을 풀어가는 방법이 눈에 띈다며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